예, 안녕하세요. IT 담당 김노코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 메인 테마로 크게 네 가지 주목하고 있고요. 5G, TOF, 광학줌, 폴더블유 네 가지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이 오랜만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3년 만에 성장세로 전환을 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G 단말기 출시에 의해서 성장세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올해에 이어서 카메라 쪽 기능 강화가 계속 이어질 텐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TOF, 광학줌이라는 새로운 기능들이 이제 탑재되기 및 확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폴더블은 올해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피드백들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모델 한 3종 정도 늘려가면서 출하량 확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전기, 이노텍, 그리고 BH, 와이솔 탑픽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5G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랜만에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3% 성장으로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보면은 북미, 아시아, 중국이 성장세로 전환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 이 네 개 국가가 글로벌리 놓고 봤을 때 가장 5G 서비스 측면에서는 조기 성형화 및 확대를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나라에서 5G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확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면서 스마트폰 자체도 성장세로 저희가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자체가 돌아서기 때문에 저희도 오랜만에 투자 의견을 원래 누출월이었는데 4년 만에 오버웨이스로 상향 조정합니다. 5G 스마트폰 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1.82억대 정도 내년에 전망하고 있고요. 향후 한 4년간, 5년간 연평균 32%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024년 정도 되면은 전체 스마트폰 15억대 시장의 절반 정도는 5G 단말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좀 상세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소 1.82억대 정도를 보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만 해도 플래그십 전부 그리고 A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90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5천만 대 정도 이상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5G 단말기를 출시를 하는데 총 이제 신모델 3종 중에 저희가 2종 정도 출시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4천만 대인 거고요. 3종이 다 만약에 5G로 나온다 그럼 6천만 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5G가 2종만 출시가 되더라도 LTE 대비 5G 쪽 비중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4천만 대 정도로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힘든 한 해를 보낼 거예요. 이미 올 하반기부터 미국과의 그런 미중 무역 마찰 이런 것들 때문에 구글 서비스 제한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생각보다 이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됐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가 사실은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조금 난전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자국 내에서 그러면 마켓쉐어를 열심히 넓혀야 되는데 자국 내에서 마켓쉐어를 넓히기 위해서는 뭐 자국에 있는 오포, 비보, 샤오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아마 5G 단말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업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샤오미, 오포, 비보는 자체 AP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퀄컴이나 미디어텍 아니면 삼성전자 AP가 준비가 돼야 출시가 가능한 반면에 화웨이는 자체 칩이 있잖아요. 자체 칩 AP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5G 단말기 출하를 비중을 확대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 단말기 대수에서 15% 정도만 사실 5G 단말기로 예상을 했는데 이 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주요 3사만 놓고 봐도 각각 500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의 업사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1.8억대가 아니라 2억대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뭐 글로벌 AP 업체인 퀄컴이나 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 같은 경우에도 2억대 이상의 출하량 전망하고 있어서 내년 그림에 있어서 행여나 5G 단말기가 뭐 생각보다 저조하다 이런 얘기가 들릴 가능성은 저희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5G에 의한 IT 센티먼트 개선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G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동통신 방식 진화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고성능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동통신 방식도 방식이지만 스마트폰 하드웨어 자체가 올라가면서 수동 부품류의 탑재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예로 이 올해 나온 갤럭시 S10 LTE랑 5G 버전이 있었는데 LTE 같은 경우에는 MLCC가 800개 조금 넘게 들어갔고요. 5G에는 1000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5G로 넘어가면서 LTE랑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스펙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TOF 모듈이나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고성능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MLCC나 이런 것들의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필터류에서도 대당 탑재량이 늘어날 수 있고 그 늘어나는 물량에 있어서 가격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동 부품 업체들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전기와 Y솔이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가 내년에 이제 적극적으로 채택할 거라고 보고 있는 TOF 모듈이고요. TOF 모듈은 타임 오브 플라이트의 약자인데 이게 결국은 광원을 쏴서 그 광원이 맞은 다음에 돌아오는 그 비행 시간을 계산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지원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5G의 킬러 콘텐츠가 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 스마트폰 쪽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 중에는 VR, AR이 나름 킬러 콘텐츠라고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VR, AR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TOF 모듈이 약간 필연적으로 탑재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5G 단말기에는 TOF 모듈 기능이 적극적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제가 5G 모델이 2종이 될지 3종이 될지 모르겠지만 출시된다라고 봤는데 그 5G 단말기에는 TOF 모듈이 처음으로 탑재가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5G 단말기 안에서 TOF는 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삼성전자 TOF 모듈 내년 전망 같은 경우에는 3,500만 대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끼케야 7,800만 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3,500만 대로 올라가면은 그 증폭이 굉장히 큰 거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당해서 지금 인발부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송신부보다는 수신부 쪽이에요. 그래서 수신부 쪽 카메라 모듈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인발부가 될 수 있고 대략 3,500만 대 정도 규모로 놓고 오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3,500억 이상의 시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쪽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이제 나무가랑 파트론 같은 업체들이 그 수혜를 받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모듈 단위 나무가랑 파트론이라면은 렌즈를 공급하는 업체 중에 이제 코렌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렌 같은 업체들도 내년에 히든 종목 중에 하나다. 충분히 업사이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LG 이노텍이 처음으로 이제 애플한테 TOF 모듈을 공급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공급하게 될 때 새로운 검사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전혀 공급해 본 적이 없던 모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관련된 검사 장비가 새롭게 필요하게 되고요.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관련된 그리고 센싱 모듈 관련된 검사 장비는 항상 하이비전 시스템이 공급해 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하이비전 같은 경우에도 검사 장비 수주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서 지금부터 좀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학줌 쪽이고요. 광학줌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삼성전자가 다 한 번도 탑재해 본 적이 없는 기능입니다. 아마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탑재가 되는 기능일 거고요. 이게 그림상으로 조금 보시기 어려우겠지만 보통 이제 카메라 모듈 특히 이제 카툭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렌즈 매수가 많아지면서 카메라 모듈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툭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카메라 모듈을 가로축으로 눕힙니다. 그래서 잔망경 구조의 카메라 모듈이 처음으로 채택이 될 거고요. 5배 광학줌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지금 쓰시는 카메라에서는 2배 광학줌이 거의 맥스예요. 2배 광학줌이 맥스고 그 이상 땡기는 거는 다 소프트웨어적으로만 땡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찍어서 실질적으로 사진 확인해 보시면 다 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광학줌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땡긴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땡겼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년에 나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배까지도 깨지지 않는 상태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렌즈 매수 자체가 엄청나게 가로로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렌즈 자체를 움직이기 위한 액추에이터가 있을 텐데 그 액추에이터의 길이 자체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삼성전기가 될 거고요. 내년에
5G 단말기 안에 있는 모델 중에서도 하이엔드 쪽만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까 전에 TOF가 3,500만 대라면 광학춤 쪽은 조금 더 적은 물량이라서 한 2천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고 모듈화는 전부 다 전기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이제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업체가 액트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광학중 관련해서는 삼성전기와 액트로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인데요. 폴더블 폰인데요.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내년 연간 전망 한 500만 대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후년에는 1000만 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 500만 대라는 전망이 그렇게 막 만만한 전망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연간 3억 대 출하하는 데 있어서 플래그십이 4천만 대가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4천만 대가 넘는 수준인데 내년에 1,500불에서 2,000불에 형성될 폴더블을 500만 대 정도 팔아버리면 사실 굉장히 큰 이펙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500만 대를 막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디스플레이 캐파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1,000만 대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캐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 간의 간극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폴더블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500만 대 이상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1,500불 이상의 정도 되는 단말기를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500만 대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내년에는 3종 정도가 준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이미 공개되어 있던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크램쉘 타입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공개가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식 버전은 제품 버전은 아니지만 저희가 빠르면 내년 1분기 중에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갤럭시 폴드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8.2인치짜리로 내년 중기 한 6, 7월, 7, 8월 정도에는 또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특이한 형태의 예를 들어 노트처럼 펜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이 하반기 중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지금 갤럭시 폴드를 통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고 관련해서 3종 정도의 모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IM 사업부나 그리고 폴더블 관련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내년 연간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냥 기여도는 낮지만 RFPCB 공급하는 업체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 업체는 BH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제까지 말씀드린 4가지 테마에 해당되는 업체들 쭉 정리해 놓은 거고요. 어느 하나 업체 밀리지 않게 다 올해 대비 내년에 매출액 업사이드가 나옵니다. 매출액 업사이드가 나오면서 해당 부품들이 전부 다 고기능화되어 있고 단가도 올라가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매출액 증가 대비 영업이익 증가폭들이 다들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이라서요. 6개 종목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